안녕하세요. 예, 교과서 135페이지죠. 예, 원물과 가실로 갑니다. 자, 물건 파트의 마지막 논점입니다. 자, 원물과 가실. 일단 법조문을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한 다음 본문으로 갑니다. 일단 먼저 개념부터 정리를 할게요. 원물과 가실. 가실이란 원물로부터 생기는 수익물, 즉 물건이죠, 그죠? 원물로부터 생기는 수익물을 가실, 그 가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 한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 원물과 가실 둘 다 물건이어야만 하죠, 그죠? 따라서 어느 한쪽이 물건이 아니라면 가실은 될 수가 없다. 우리가 기본 이론도 예를 드는 걸 떠올려 볼게요. 자동차를 타인에게 빌려줍니다. 사용료를 받고서, 그죠? 그러면 그 사용료가 가실이냐는 겁니다. 자동차 물건 맞죠? 타인에게 빌려 사용케 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도 금전, 물건. 당연히 그 사용료는 가실. 가실 중에서 법정 가실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을 타인에게 빌려줍니다. 그래서 임금을 받는다. 임금은 당연히 금전이니까 물건이 맞다. 그렇지만 노동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현행법상 가실이 될 수가 없다. 특허권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그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주식 배당금을 회사로부터 받는다. 그런데 이 같은 사용료, 주식 배당금은 금전이니까 물건이 맞다. 그렇지만 특허권 주식은 물건이 아닌 권리에 불과하죠.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특허권 사용료, 주식 배당금은 현행법상 가실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현행법상 가실이 되려면 원물, 가실 모두 물건이어야만 한다. 자, 일단 조문을 갑니다. 가실은 다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실 중 물건의 용법, 물건의 원래 경제적 용법대로 사용했을 때 수취되는 산출물을 천연가실이라 하고, 두 번째, 물건을 타인에게 빌려서 사용케 한다, 그죠? 그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을 법정가실이라 합니다. 자, 개념은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여기다 가실이 생겼을 때 그 가실이 누구 거냐? 자, 102조 옆에다가 적혀 있죠. 가실수취권자에 관한 민법 102조는 강행이다, 임이다. 임의 법규죠. 즉 당사자 합의로 수취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때 이랑 천연가실은 그 원물로부터 이를 분리할 때 수취할, 여기다 적을게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한번 지문화된 적은 있습니다. 답하고는 상관없지만 수취한이죠. 수취한이 아니죠, 그죠? 수취한이 아니라 수취할 수 있는 원물로부터 천연가실을 분리할 때 이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기소권자가 된다, 그죠? 수취권자 됩니다. 수취할입니다. 수취한이 아니에요. 수취할 수 있는 가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가 천연가실의 수취권자가 된다. 그다음 이항 법정가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을 한다. 그 다음에 1, 2항 옆에다가 이렇게 순서를 속이는 게 시험 문제죠, 그죠? 우리가 법인 파트에서 임시이사 특별대리인을 순서를 속이는 게 아주 단골 지문이었죠.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사가 없거나 하면 어떤 이사가 떠올라야 돼요? 임시이사.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는 누구예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순서를 속이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실 파트에서도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을 순서 속이는 유형과 비슷하게 천연가실의 수취권자와 법정가실의 수취권자를 돌려서 거꾸로 묻는 게 우리 시험도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천연가실은 수취할 권리 존속기한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틀죠, 그죠? 수취할 권리 존속기한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는 가실은 천연가실이 아닌 법정가실이 됩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물을 가실, 그 가실을 생겨하는 물건을 원물, 즉 현행법상 둘 다 물건이어야 하므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라든지 특허권, 주식의 사용료, 주식 배당금 등은 현행법상 물건이 될 수가 없다. 즉 이해만 하시면 끝납니다. 자, 가실에는 다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천연가실, 법정가실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즉 민법상 물건에 대한 가실만 인정하므로 주식 배당금, 특허권 사용료 등, 그 다음에 노동의 대가 임금, 매매 대금 등은 현행법상 가실될 수 없다. 예. 외울 필요가 없죠. 그죠? 이해가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가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천연가실요. 천연가실이란 그 물건을 원래 그 물건이 가지는 용법대로 사용했을 때 수취하는 산출물을 천연가실, 그때 교과서에다가 자연적, 요 단어를 채택할게요. 자연적. 그 다음에 뭐야? 인공적인 단어. 유기적, 무기적이라는 단어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자연적으로 수취하는 산출물. 때가 되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죠. 그죠? 젖소에 우유가 생깁니다. 여기서 자연적으로 수취한 산출물이 대표적으로 천연가실이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토지를 파게 되면 자갈, 모래, 토사 등을 채취할 수 있죠. 이같이 인공적으로 수취하는 산출물도 천연가실이라 한다. 이 부분이 답으로는 하지 않지만 지문화가 됐을 때 바꾸나 그죠? 예, 그런 느낌 정도는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세요. 예. 자, 문제는 이와 같은 천연가실이 생겼을 때 그 천연가실 누구 거냐는 거죠. 천연가실은 원물로부터 이를 분리할 때 다시요 수취할 권리자, 수취할 뭐야? 정확히 얘기하면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가 수취권자가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립니다. 그럼 사과는 누가 사과나무부터 따서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입니까? 당연히 사과나무의 주인이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누굽니까? 원물의 소유자가 천연가실의 수취권자. 다만 어떤 천연가실의 수취권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닌 임의법규,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취한이 아니에요. 수취할 거죠. 정확히는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죠. 수취할. 바람직하진 않지만 이 지문이 우리 시험 3은 지문은 됐습니다. 답은 아니었지만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그 수취한으로 하면 오탈자가 아니라 뭐요? 틀린 지문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쭉 대꾸 관계로 어떤 자가 가실의 수취권자가 되고 어떤 자가 수취권자가 아닌 자를 쭉 정리를 해뒀습니다. 교과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개념만 알게 되면 문제가 없죠. 그죠? 자, 첫 번째. 원칙적으로 천연가실은 원물의 소유자가 수취권자다. 그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원물의 소유자가 수취권자이기 때문에 사무관리자는 수취권이 없다. 사무관리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사무관리라는 단어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언급을 할게요. 자, 똑같은 예를 듭니다.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내가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소가 송아지를 출산할 예정이다. 근데 급한 일이기 때문에 집을 비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옆집 사람이 내 대신에 송아지를 대신 받습니다. 근데 옆집 사람은 내 대신에 송아지를 대신 받아줄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요? 타인의 사무를 대신 처리를 합니다. 이를 사무관리자. 그래서 송아지를 대신 받았어요. 그러면 그 송아지는 누구 겁니까? 옆집 사람께 아니라 뭐요? 원물의 소유자인 내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쉽게 이제 대꾸 관계로 가시면 돼요. 우리가 물권법에서 다시 하겠지만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뭐요? 선의자라면 그 점유물부터 생긴 가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201조 1항에서 수취권을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가 수취권자니까 악의 점유자는 수취권이 없더라. 우리가 악의 점유자는 우리가 물권법에서 다시 조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 그 세 명은 공통적으로 뭐요?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는 자죠. 그 타인의 토지를 지상권을 통해서 빌려서 농사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농작물은 누가 수취권자예요? 지상권자죠. 따라서 자신의 토지를 지상권자에게 빌려준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는 수취권이 없더라. 전세권도 똑같죠.
쭉 빌려서 사용한 전세권자가 수취권자고 자신의 부동산을 전세권자에게 전세로 빌려준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는 수취권이 없더라. 당연히 임대차도 뭐요? 임차인이 수취권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수취권이 없더라. 그 다음 여기 사용차주까지 4명이 공통적이다. 그죠? 예, 사용차주. 그런데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빌려서 사용하는 자다. 그죠? 그렇지만 사용대차는 공짜로 주죠. 공짜로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타인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케 하는 관계. 그때 빌려서 뭐요? 사용하는 사용차주가 수취권자이기 때문에 빌려준 사용대주는 수취권이 없습니다. 근데 제일 자주 뜨는 경우죠. 그죠?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천연가실은 누가 수취권자다? 매도인이 수취권자다. 그죠? 그래서 인도 전에는 매수인은 원칙 수취권이 없다. 다만, 자, 옆에다가 우리가 기본반에서 적혀 있었죠. 다시 적을게요. 다만, 예외적으로 대금이 완납이 되었다. 그죠? 대금이 완납이 되었다면 그때는 누가 수취권자입니까? 매수인이 수취권자다. 그죠? 매수인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여기까지 대꾸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반복을 하시고. 자, 그러면 보충 파트의 문구를 보세요. 자, 우리가 그때 물권법에서 다시 그 조문을 확인하겠지만 유치권자, 질권자도 그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천연가실을 수취해서 자신의 채권에 우선 변제 충당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더라고요. 321조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유치권자, 질권자도 우선 변제 충당한 한도 내에서 일정한 가실 수취권을 가집니다. 여기서는 저당권자를 생각할게요. 저당권자. 앞서서 지상권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근데 그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가실은 누가 수취권자입니까? 설정자가 아니라 뭐요?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수취권자죠.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되죠. 갑 소유 토지의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갑은 뭐요? 자신의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 설정자죠. 그때 그 토지로부터 가을에 농작물을 수확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농작물의 수취권자는 누가 됩니까? 저당권 설정자죠. 설정자가 수취권자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저당권자는 수취권이 없다. 자, 우리가 일단 물권법을 배웠습니다. 저당권은 그 객체인 부동산은 뭐예요? 설정자로부터 빼앗지 않고 여전히 설정자가 점유해서 사용을 하죠. 저당권자는 오로지 그 교환 가치만을 우선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당권의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천연가실은 누가 수취권자가 될 수밖에 없다? 설정자죠. 이거 주의하시면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저당권자도 수취권자가 될 수 있죠. 그죠? 어떠한 경우만? 압류한 경우. 압류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도 수취권자가 될 수가 있다. 그죠? 이 부분 주의하시면 돼요. 저당권자는 예외적으로 압류한 경우에만. 자, 그러면은 판례 볼게요. 이 판례가 우리 시험에서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결론, 이 파트에서 이 판례가 출제되면 암기상이요. 그럼 뭘 물어요? 가실의 수취권자가 누구냐를 묻겠죠. 가실 수취권자. 대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돈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농협으로부터 양돈 자금을 대출코자 합니다. 근데 담보를 요구한다. 근데 부동산이 없어요. 오로지 키우고 있는 대지가 담보 가치가 있죠. 그래서 동산에 대한 담보 제도는 질권인데 질권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동산에 대한 간섭법상의 담보 제도가 뭐가 있죠? 양도 담보 제도가 있죠. 그죠? 동산의 양도 담보. 그래서 대지를 양도 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뭐요? 농협에다가 넘기죠. 그죠?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농민이
양도담보 설정자죠. 양도담보 설정자가 계속해서 점유 관리 사용하면서 무상으로 사용 수익을 약정한 경우 여기까지 절대로 안 속이니까 뭐요? 그 자체로 그냥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때가 되면 새끼를 출산하죠. 당연히 법정가실이다, 천연가실이다? 천연가실이죠.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가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가실의 수치권은 뭐야? 원칙적으로 누굽니까? 저당권의 경우 누구였죠? 저당권자였습니까? 저당권 설정자였어요. 설정자죠. 그럼 이것은 누구예요? 농민인 돼지를 키우고 있는 뭐예요? 양도담보 설정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천연가실인 돼지 새끼에 대해서 뭐예요? 특별한 양도담보 설정자가 수치권자다. 여기다 체크할게요. 양도담보 설정자가 수치권입니다. 천연가실의 수치권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기속함으로 교과서 순서를 쭉 가고 있어요. 교과서 판례요.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속여요? 양도담보권자가 수치권자로 속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한번 출제가 됐는데 이 부분을 송아지로 바꿔서 출제가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는 출제가 되면 바로 이 사안을 그대로 출제할 거예요. 다시 한번 돼지를 양도담보 목적물로 한 경우에 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의 수치권자는 누가 돼요? 양도담보권자입니까? 양도담보 설정자예요? 양도담보 설정자.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법정가실요. 물건을 빌려주고 그 사용 대가로 받는 검정 기타 물건을 법정가실이라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물건을 타인에게 임대차로 빌려주고 받는 대가인 차임, 토지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받는 지료, 그 다음에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그리고 각종 물건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 체크할게요. 지연이자. 이자는 법정가실 맞죠? 그렇지만 지연이자는 법정가실이 아닌 손해배상에 불과하죠.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각종 시험에.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거기다 체크하시고 가실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립공원 입장료는 뭐예요? 가실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실이 아니다. 법정가실이 뭐예요? 물건을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 기타 물건을 법정가실. 그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물건은 누구만이 점유 사용합니까? 빌린 자만이 그죠. 근데 국립공원은 자기만이 사용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가실이 될 수가 없다. 그 물건의 사용 대가인 가실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실이 아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결론. 가실이냐 여부를 묻고 있죠. 그죠? 그래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가실이 아니다. 자, 법정가실의 기속을 합니다. 법정가실이 생겼다면 그 법정가실은 수취할 똑같죠, 그죠? 수취한이 아니죠, 그죠? 수취할 권리 존속기간 일수의 별로, 즉 법정가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존속기간 일수의 별로 수취권자를 정합니다. 그럼 여기 볼게요. 아파트를 임대를 합니다. 월세요. 그때까지 차이면 대표적인 법정가실 맞죠? 월 50만 원입니다. 그럼 이 같은 차임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는 대표적인 게 뭐죠? 수취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이잖아요. 그죠? 소유권. 그러면 이 같은 차임은 뭐예요? 이 같은 차임을 수취할 수 있는 소유권 등의 권리 존속기한 일수의 비율로 수취권자를 정한다. 그죠? 그래서 15일자에 병에게 아파트를 팝니다. 그럼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됐죠. 그러면 월 차임은 어떻게 분배가 된다고요? 보름 동안은 갑이 수취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25만 원은 갑이, 나머지는 병이 소유권자죠. 그죠? 나머지 25만 원은 병이. 이같이 법정가실은 그 법정가실이 생겼다면 그 법정가실은 뭐예요? 수취할 수 있는 소유권 등의 권리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자, 이와 같은 가실수칙권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 당사별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사용이익 체크할게요. 가실 파트에서는 우리가 판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 가실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사용이익, 이 부분에 관한 판례 하나 남습니다. 내가 타인의 토지 등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무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받고 있다, 그죠? 이를 사용이익이라 하고, 실질이 가실과 똑같기 때문에, 그죠? 판례는 가실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을 한다. 그래서 결론, 이 판례 기억하시면 돼요. 앞서 선의 점유자는 가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었죠, 그죠? 다 사용이익도 똑같아요. 201조 1항에 의하면 선의 점유자는 가실 수취권을 가지고 있고, 이 같은 가실 수취권에 관한 규정은 사용이익도 유추 적용이 되므로 건물을 사용하면서 얻는 이득, 이 같은 사용이익도 뭐예요? 실질이 가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선의 점유자는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그로 말미암아 소유자에게 뭐예요?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점유 사용 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죠. 선의의 점유자는 가실수취권을 가지므로 사용이익은 뭐예요? 가실에 준하므로, 선의의 점유는 뭐예요? 타인의 건물을 무단 점유 사용함으로 생긴 사용이익의 수취권자이므로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건물주에게 반할 필요가 없다죠. 이 부분. 그래서 가실 파트에서는 판례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판례 문제는 끝납니다. 그럼 교과서 기출 문제를 보세요. 22회차 문제로 갑니다. 주종물, 원물 가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 거기다 체크할게요. 이 지문도 우리 시험에서 자주 지문화되게 됐죠. 즉 원칙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은 원칙 종물이 될 수가 없다. 그다음 유치권자도 가실수취권을 가진다, 그죠? 우선 변제 한도 내서. 그때 뭐예요? 금전을 가실로 수취하는 것들은 피라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맞죠? 네. 그 다음 321조입니다. 3번 종물을 주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법리는 권리상호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답은 쉽게 듣죠? 주종물에 관한 민법 규정은 권리상호간에도 뭐예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관계가 인정되면 유추 적용된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된 권리가 이전되면 종된 권리도 같이, 그죠? 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은 대금이 완납이 됐죠. 대금이 완납됐죠. 매도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는 누가 수취권자가 됩니까? 매수인이 수취권자가 된다, 그죠? 따라서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인도전에는 원칙 누가 수취권자예요? 매도인이 수취권자다, 그죠? 그래, 5번 주물, 종물 파트에서는 가장 많이 지문화됐던 지문입니다. 종물이 되려면 뭐예요?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 물건이어야 되죠. 따라서 주물의 소유자 등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형과 직접 관계가 없나? 주물 자체형과 직접 관계 없는 TV, 에어컨, 선풍기 등은 건물에 대한 종물이 될 수 없다, 그죠? 예. 주종물에서는 가장 많이 지문화됐던 지문입니다. 자, 매일 문제 8번 보세요. 매일 문제 8번. 3주차 매일 문제 8번으로 갑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법률상 공시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집합물이라도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할 겁니다. 일물일건주의 원칙상 집합물 원칙 하나의 물건이 아니다, 그죠? 다만
공장, 재당, 저당법 등 특별법이 있는 경우, 즉 법률상 뭐예요?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뭐예요? 그와 같은 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집합물이라도 설정자의 다른 어떤 재산과 구별될 수 있도록 종류, 장소, 수량 등의 지정에서 특정될 수 있다면 양의장내 뱀자거든, 그죠? 뱀자와 같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맞죠? 예. 그 다음 2번 법정가시를 원칙적으로 뭐예요?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그 다음 미분리가실입니다. 미분리가실에 대해서 명인방법을 갖추면은 미분리가실은 뭐예요? 그 수목과 뭐예요?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죠, 그죠? 즉 미분리가실은 원칙적으로 수목의 일부 또는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명인방법이 구비되면 독립부동산으로 거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천연가실은 다른 특약이 있더라도 거기다 적을게요. 다른 특약이 있더라도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데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어디가 틀렸어요? 이 부분이 틀렸죠. 가실 수취권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법규다, 임의법규다? 임의법규죠. 따라서 특약으로 뭐예요? 수취권자를 달리할 수 있다죠. 그래서 정답 4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농작물입니다.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적법하게 경작했던 뭐예요? 지금과 같이 위법하게 경작했던 절대로 농작물은 뭐예요? 토지에 부합치 않고 농민은 원시 취득자입니까? 승계 취득자예요? 원시 취득자죠. 그래서 농작물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물권 변동의 방법은 뭐예요? 법률행위란 부동산 물권 변동의 방법은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등 공시방법, 상속 등 원시취득 등 법률 규정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필요 없죠. 그럼 농민은 법률행위로 한 부동산 취득입니까? 원시취득이요? 법률 규정한 후자죠. 그렇기 때문에 명인방법도 필요가 없죠. 명인방법도 필요 없이 경작자가 수취권자가 된다, 그죠? 그런데 경작자로부터 상인이 매수를 합니다. 그럼 상인이 자라고 있는 농작물의 소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법률 행위, 그죠? 합의 플러스 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명인 방법까지 구비를 해야만, 그죠? 그 차이점. 우리가 이미 기본 이론을 들었기 때문에 이 지문도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다, 그죠? 예. 혹시나 이 부분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물권법에서 그 부분을 다시 또 우리가 설명이 되니까, 그죠? 자, 다시 한번. 민법 총칙에서 여기까지만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적법하게 경작했던, 위법하게 경작했던 토지에 부합치 않고 뭐예요? 언제나 경작자 소유의 독립한 부동산. 명인방법도 필요가 없죠, 그죠? 명인방법도 필요 없다. 거기까지. 자, 기타 분류로 갑니다. 학자들은 민법상의 분류, 물건 분류는 세 가지죠. 부동산, 동산, 주종물, 원물, 가실이지만 기타 여러 가지 기준에서 물건들을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그 물건의 결합 정도에 따라서 단일물, 합성물, 결합물, 집합물로 구분하죠. 그중에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집합물밖에 없어요. 자, 단일물 등은 밑줄 칠 필요도 없어요. 대표적인 게 책 한 거이죠. 책이 만들어지려면 낱장의 종이들이 모여서 그 낱장의 종이들을 문방구로부터 살 때는 돈 주고 사기 때문에 물건 맞지만 그 종이들이 모여서 책 한 권이 만들어졌다면 그 낱장의 종이들은 아무가 의미가 없죠. 그죠? 각 구성 부분이 개성을 잃고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책 한 권 등을 단일물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에서 우리가 대부분 눈으로 보는 물건들 뭐예요? 합성물이 가장 많죠, 그죠? 합성물. 보석 반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그죠? 금링도 개성이 있고 거기는 다이아도 개성이 있죠, 그죠? 그 구성 부분이 각각 개성을 그대로 가집니다. 그렇지만 따로따로 거래가 되는 뭐예요? 하나의 보석 반지로 팔리죠. 뭐 자동차, 선박, 건물 등 우리가 주에서 보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합성물. 즉 이와 같이 단일물과 합성물은 하나의 물건이다, 그죠? 하나의 물건입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게 요거예요. 집합물. 그 집합물만 우리 시험선 3차례 정도 지문화가 되었습니다. 집합물은 말 그대로 뭐요? 여러 개의 물건들이 모여서 경제적 단일체를 이루고 있는 상점의 상품 전부, 그죠? 도서관의 책들 전부 등을 집합물이라 한다. 원칙 하나의 물건이 아닙니다. 예외. 다만 이 같은 집합물도 거래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룰 경제상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이런 뭐요? 대외적으로 공시를 할 수 있다면, 그때는 뭐요? 예외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요? 특별법에 의해서 공시 방법이 마련되면, 대표적인 게 각종 재당, 저당, 공장, 재당, 저당법 등이다, 그죠? 뿐만 아니라 판례는 뭐요? 이와 같은 특별법이 없더라도 뭐요? 양의장내 뱀장어와 같이 일정한 방법에서 뭐요?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다면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자, 두 가지입니다. 특별법상에 의해서 뭐요? 공시 방법이 마련될 수 있다면 집합물도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각종 공장, 재당, 저당법이 대표적인 거고, 이 같은 특별법이 없더라도 뭐요? 판례와 같이 일정 요건 하에. 자, 그럼 판례를 가볼게요. 항상 이 판례를 그냥 양의장내 뱀장어 이렇게 결론 기억하시면 되죠. 뱀장어를 양식을 합니다. 양식 자금이 필요하다, 그죠? 근데 대출을 신청하니까 담보를 요구를 한다. 근데 부동산이 없어요. 오로지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뱀장어만이 담보 가치가 있다. 그래서 뱀장어를 담보로. 뱀장어는 부동산입니까, 동산이요? 동산이죠. 그럼 이 같은 동산을 질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판례가 인정하는 간섭법상의 담보제도인 양도담보제도, 그죠? 그래서 뱀장어를 양도담보로 합니다. 근데 뱀장어는 숫자가 계속 변동한다, 그죠? 이 어떤 집합동산도 양도담보 체결이 가능한데, 그 체결되려면 뭐요? 설정자의 어떤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종류가 뱀장어다, 그죠? 장소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다? 대충 얼마의 소재다, 그죠? 이어지 종류, 장소, 수량 등의 지적에서 뭐요? 특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의 담보거래 객체로 삼을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일물일건주의 원칙상 하나의 물건이 아니지만 두 가지 예외가 있죠. 특별법상의 어떤 공시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어떤 특별법이 없더라도 뭐요? 종류, 장소, 수량 등의 지정 등과 같이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는 특정성이 있다면 집합물도 하나의 담보권의 객체로. 자, 기타 분류로 갑니다. 당연히 융통물과 불융통물 중 융통물이 원칙이죠. 융통물,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융통물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물건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불융통물이 있더라고요. 얘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강공서 청사는 뭐요? 공용물의 대표적 예죠, 그죠? 그럼 강공서 청사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공적기관이죠, 그죠? 국가 또는 지자체 등 공공단체가 소유자고,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공적인 용도에 사용되고 있죠. 이와 같은 물건을 공용물, 그 다음에 뭐요? 도로, 하천, 항만, 공원 등이 뭐요? 대표적인 공공용물에 속하죠. 그 도로를 가지고 쭉 설명합니다. 도로 부지는 국가 등 공공단체 소유인 경우가 많겠지만 개인 소유 부지도 가능하다, 그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도로, 하천 등은 누가 이용해요? 우리와 같은 일반 공중이 널리 이용하고 있다, 그죠? 이와 같은 물건을 공공용물이라 합니다. 공용물. 따라서 이와 같은 공용물, 공공용물은 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에는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다만 이와 같은 공용물과 공공용물이라도 용도가 뭐요? 폐지가 된 경우는 당연히 그때부터는 거래할 수 있다, 그죠? 예. 쪽 청사가 너무 좁아서 뭐요? 외곽지에다 큰 청사를 새로 지어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그 청사는 그 본래 용도로 사용치 않고 있죠. 그럼 처분할 수 있다. 근데 도로가 너무 좁아서 옆에다가 큰 도로를 새로 개설했다. 구도로를 폐쇄시켰습니다. 이제는 뭐요? 더 이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거래 객체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아평, 위조통화, 문화재 등 각종 음란물도 뭐요? 법에서 거래가 금지되는 물건을 금제물이라 하더라고요. 이런 세 가지가 불용통물의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합니다. 학자들은 다시 뭐요?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가분물, 불가분물, 대체물, 부대체물, 소비물, 비소비물로 구분한다. 여기까지 뭐요? 3번까지는 학자들이 물건을 어떠한 기준에서 그 물건이 가진 객관적 성질입니다. 객관적 성질. 거기다가 체크를 할게요. 물건이 가진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하나의 물건은 뭐요? 가치 손상 없이도 여러 개의 물건으로 나눌 수 있다. 그죠? 대표인 게 토지죠. 그죠? 금전등. 가치 손상 없이도 하나의 물건은 뭐요? 여러 개의 물건으로 나눌 수 있다. 반대로 가치 손상 없이는 하나의 물건을 여러 개의 물건으로 나눌 수 없죠. 그죠? 소, 그림 이런 것들이 대표지죠. 그런데 대체물, 부대체물은 다른 동종의 다른 물건은 뭐요? 바꿔서 거부할 수 있다 없다죠. 즉 대체물, 금전등은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꿔서 대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같은 대체해서 거부할 수 없는 그림 등을 부대체물이라 합니다. 자, 구별시력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소비대차, 소비임치는 뭐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단어 자체만 느낌 정도죠. 자, 대차입니다. 빌려서 사용하다가 뭐요? 되돌려 갚는 게 대차죠. 근데 앞에 소비자가 붙었습니다. 그럼 빌린 자가 뭐요? 그 물건을 소비하고 없애버리니까 뭐요?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꿔서 되돌려 갚는 대차 관계는 뭐요? 소비대차. 그다음 임치입니다. 임치는 타인에게 자신 소유 물건을 보관을 맡기는 계약을 임치계약이라 했죠. 맡기는 자는 뭐요? 임치인, 맡아서 보관한 자는 수치인. 앞에 소비자가 붙었어요. 그럼 맡아서 보관한 자가 뭐요? 보관을 의뢰받은 물건을 자기가 소비하고 되돌려 반할 때 뭐요?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대표적인 게 뭐요? 은행의 보통 예금이 대표적인 소비 임치에 해당하죠. 그죠? 그 다음 소비물, 비소비물. 말 그대로 한 번 사용하면 그 물건은 동일 용도로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없죠. 예. 술, 곡물 등이 대표적이고 계속해서 동일 용도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비소비물. 자, 구별시력. 소비물은 뭐예요? 소비대차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 사용대차는 뭐예요? 대차지만 빌려서 그 물건을 되돌려 갚을 때 뭐예요? 다른 물건이 아니라 빌린 그 물건 자체로 되돌려 갚는 거죠. 그래서 부대체물 등이 그 객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임대차는 빌려서 사용하는 대가인 차임을 지급하는 대차 관계를 임대차.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대차 관계는 뭐예요? 사용대차. 용어 설명이요. 구별시력은 볼 필요 없고. 여기까지. 가분물, 불가분물, 대체물, 부대체물, 소비물, 비소비물에 관한 구분은 뭐예요? 물건이 가지는 객관적 성질에 따른 구분이다. 마지막에. 주관적 책가심이죠.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분은 뭐예요? 객관적 성질에 따른 물건의 분류가 아니라 당사자 편의에 따라 뭐예요? 주관적 분류죠. 그죠? 이걸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특정물이는 뭐예요? 당사자 의사에서 그 특정한 물건만이 급부의 목적물로 정해진 것. 즉, 다른 물건으로 바꿔서 급부치 못한다. 그죠? 이를 특정물. 불특정물은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서 급부할 수 있는 여하튼 거래 대상으로 급부의 목적물이 정해진 것을 불특정물이라 합니다. 순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시험에서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어떻게? 대체물과 부대체물의 구분은 당사자 의사에 따른 구분이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그죠? 네. 객관적 구분이죠.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분은 객관적 성질에 따른 구분이다. X죠. 그죠? 그런 식으로 순서 바꾸는 정도로 민법 총칙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보세요. 교과서 24회차 문제입니다. 기름. 소비물 맞죠? 그죠? 예. 그 다음, 항소. 정답은 당연히 1번이니까 끝났죠? 그죠? 소입니다. 나눌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불가분물이고. 그럼 자동차는 뭐요? 집합물이 아닌 뭐요? 합성물이죠. 합성물. 그 다음, 유명화가의 작품. 부대체물이죠. 부대체물. 앞에는 뭐요? 거래할 수 없죠. 불융통물. 이렇게 됩니다.
자, 매일 문제 9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민법상 물건이라면 뭐요?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 자연적이죠. 즉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 가능성. 따라서 전기는 뭐요? 무체물이지만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죠. 예, 민법상 물건. 물건 중에서 동산이다 그죠? 동산. 그다음 주종물의 효과입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죠? 이때 처분의 종류는 불무이죠. 매매, 임대차 등 사법상 처분은 물론 압류 등 공법상 처분도 포함하죠. 그 주물에 압류가 되면 뭐요? 종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죠? 그다음 답은 또 쉽게 떴습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민법 100조 2항은 권리상과도 적용될 수 있다죠. 주종물에 관한 이론은 권리상과도 유추 적용이 된다. 정답은 3번이고 그 다음 4번 100조 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100조 2항은 임의법규이죠. 당사 특약으로 처분의 종류를 달리할 수 있다. 그 다음 이 지문은 순서로 우리가 속이는 지문인데 여기는 속임 없죠. 그죠? 법정가실은 누가 수취권자냐? 수취할 권리 존속기간 일수의 별로 수취권자가 정해지고 천연가실은 뭐요?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가 수취권자가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종물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죠. 종물은 주물과는 독립한 다른 물건이어야 하죠. 그죠? 독립한 물건이기만 하면은 동산, 부동산은 불문하더라. 따라서 주물의 구성 부분 내지 뭐요? 일부는 종물이 될 수 없다죠. 어디까지나 종물은 주물과는 독립한 다른 물건이어야만 한다. 그 다음, 보세요. 수취할 권리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법정 가실에 관한 수취권자에 관한 규정이죠. 이렇게 순서를 돌려막습니다. 그 다음 3번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민법 100조 2항은 뭐요? 임의법규죠. 당사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 다음 종물에 관해서 가장 많이 지문했던 지문이죠.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 없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주물의 소유자 이용에 공여되고 있다고 종물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그죠? 4번. 5번. 건물의 개수. 이 판례 기억하셔야 되죠. 건물의 개수의 판단 기준이 뭐죠? 거래관념이다. 그죠? 거래관념. 거래관념은 다른 말로 사회통념. 그 건물이 몇 개냐 그죠? 그건 거래관념에 따라서. 다만 그 자료가 물건의 건물의 뭐요?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요소 플러스 뭐요? 건축자의 의사 등 뭐요? 주관적 요소를 포함해서 그죠? 포함해서 거래관념에 따라서 그죠? 틀렸습니다. 건물이 몇 개이다 그죠? 그거는 최종적으로 뭐요? 건물의 물리적 구조는 객관적 요소와 건축자의 의사 등 뭐요? 주관적 요소를 바탕으로 토대로 뭐요? 거래관념에 따라서 그죠? 이 부분. 그럼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권리 변동으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